네, 곧이어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니 장례 정리 및 좌석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께서 지난 1월 31일 국민인재로 발표됐음에도 일정상 환영식 참석을 하지 못하셨던 국민인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께서 국민인재들께 당 점퍼를 입혀주신 후 꽃다발 증정 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런 삶을 살아오신 국민인재 세 분, 1월 31일에 발표한 세 분과 오늘 새로이 영입 결정한 네 분 중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 발표자 3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청년단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이상규 현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입니다. 이상규 회장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를 발족하여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청년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청년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인다. 옷 똑바로 입으시고. 천천히 입자. 좀 이상하게 됐구나. 잘못된 거다, 그게. 바꾸지. 뭐 막혀 있었구나. 네, 다음은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분 연구원입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청년서랍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 면접 멘토링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관련 정책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이영훈 전 JC주황회장입니다. 이영훈 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국적 청년 조직인 한국청년회의소 제60대 주황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회장 역임 당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농본부를 발족시켜
어린이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영화배우 같아요. 네, 이제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께서 오늘 새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국민인재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께서 국민인재들께 당 점퍼를 입혀주신 후 꽃다발 증정 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4분의 새로운 인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일본에서 지금 강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귀국하지 못하셔서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3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시민들과 행복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래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소통하고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린 리더십 강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중립, 기업의 ESG 경영에 발맞추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기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소희 사무총장을 국민인재로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꽃 들어가? 다음은 유명한 우리 영어 강사 김효은 강사님입니다. 김효은이라는 이름보다는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김효은 강사님은 대한민국 유명 영어 강사 중 한 분입니다. 통상 영어 강사라면 긴 시간 해외 유학을 했거나 어학연수를 다녔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 2달의 미국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 외에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독학과 EBS 방송만을 활용해 영어 학습에 있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선 인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월드비전 나눔 교육 홍보 대사를 하며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재능을 나눔 교육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공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인재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꽃다발 잊지 마십시오. 네. 위에 꽃이 있어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원기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기 변호사는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실행위원회 및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회원 등 지역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나 다른 통상적인 법률 서비스보다는 우리 국민들 삶에 밀접한 생활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특화된 현장 중심의 법률 경험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행정 관련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이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 인재분들과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코너는요. 네, 그 코너는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먼저 차렷 자세로 촬영하신 후에 파이팅 포즈를 취할 건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파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 파이팅! 국민인재, 파이팅! 네, 사진이 다 됐을까요?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정리가 끝난 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멋진 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이분들은 김소희 이사님, 이영훈 회장님, 이상규 회장님은 저와 같은 70년대 생이시고요. 최영기 변호사님, 레이나 김효은 선생님, 한정민 이사장님도 세 분 80년대 생이시네요. 저는 물리적인 나이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힘이 더 젊어지고 유능해지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봐주십시오.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가실 겁니다. 오늘 이분들을 모시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오신 국민 인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가 준비됐죠? 이상규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대째 성북에서 살고 있는 이상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그리고 강당에서 이 나라 청년들이 직면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민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를 발족했고요.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금융지원 정책,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연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많은 업종에서 점포를 개업하고 폐업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강단에서 멘토로서 동료로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잘 사는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딛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다양한 경험과 시선으로 당의 소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민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시민을 위한 새로운 가게를 여는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민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삼성전자에 10년차 근무하고 있는 한정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10년 근무하면서 반도체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로스 인덱스 설계 등을 경험하면서 반도체 전반에 걸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사실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한 새로운 소재가 나올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반도체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카메라,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트북, 생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반도체는 국가의 안보마저 보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서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정쟁거리로 전락하여 우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저희 국민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정치 현장으로 출근하는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출근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목표를 향해서 좌우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달 선배로서 한 달 먼저 정치를 시작한 같은 정치 신으로서 같이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첨언하자면 저희가 연구원님 같은 분을 모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고 반도체가 우리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사장님들만 모셔서 얘기하면 마치 무슨 이 비즈니스적인 문제로만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현장에서 계셨던 엔지니어가 저희에 합류해 주시고 그 의미를 설파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훨씬 큰 힘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훈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훈입니다. 먼저 이 옷이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한동훈 부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철규 인정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옷이 따뜻하고 했던 이유가 제가 출신이 광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4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40대이고 또 가장 낮은 지역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은 정말 또 용기도 필요했었고 가족들과의 많은 대화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입혀주신 옷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기운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제 그제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인재 영입을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48살이 무슨 청년이냐, 그리고 국힘은 48이 청년이 될 정도로 늙은 당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가 청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활동을 31살 때부터 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지역에서 멋있는 분들이,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활동이기 때문에 저도 시작을 했다가, 제가 2007년도에 심장병 어린이 백혈병 소아암 돕기 자선 콘서트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 문화예술회관을 대관을 하고 연예인들까지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 행사를 크게 한 다음에 그걸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편지에는 제가 창피할 정도의 내용이 있었고 정말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제가 사회활동을, 청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걸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 둘째 아들이 재수, 큰아들이 사수를 하고 있는데 아들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 하는 말이, 아빠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그랬더니 아빠가 왜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하길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청년 활동을 했고 그걸 토대로 정치를 시작하는지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귀결되는 단어가 위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장 와 닿아서, 저는 위민으로 귀결되는,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특정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한, 국민들만 생각하는 정책을 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 왔고, 지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그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 지금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호남 포기를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으로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소희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오래 고민을 한 터라 짧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무역이나 제조업 현장,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지금 공통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매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글로벌 기후 대응과 무역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기후변화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의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기업의 임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센터에서 청년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만 불 시대에 태어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온오프라인으로 10만 명 이상과 소통을 했습니다. 기후 대응은 글로벌 이슈며 동시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시급하게 핵심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글로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의 경험이 국가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당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글로벌에 돈이 몰릴 곳은 딱 2가지 분야입니다. 기후대응 기술, 생명 연장 기술. 결국 인류의 생존 이슈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보통 큰 재벌들이나 최우선 과제들로 삼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는 투자의 장에 기후 우울증이나 기후 종말론적 위협 대신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제조업 역량이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기후 테크로 기후 신산업을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기회의 시장임을 보여줘야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후 위기는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의 의식주하고 진짜 각별하게 연결돼 있고, 시민들은 이제 체감하고 있고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 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중호우에 반지하에 사는 시민들, 폭염에 쪽방촌에 사는 시민들은 취약합니다. 이상 기후는 점점 심화될 거고 국가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정당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수락하게 된 배경인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 중에 정책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정책. 너무 반가웠고 진짜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격하고 편향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망은 붕괴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후 대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후는 곧 에너지 문제이고 저는 이 분야를 다 아울렀습니다. 기업의 이면을 만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식이 있는 중도층은 균형 있는 정책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 역행하지 않은 정책을 통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국힘이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기후 대응 정책이 글로벌 협력으로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여주고 기후 에너지 대응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대책에 관해서 민주당이 수년간 얘기한 건 하나입니다. 야, 너 아리백 알아? 이거였죠. 아리백을 알고 모르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없죠. 그런 정치적인 문법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는 정책,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 있게 성장하면서도 기후에 대응하는 정책을 저희는 펼 겁니다. 우리가 기후대책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의 표상이 바로 우리 김소희를 영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은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레이나 쌤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국민 인재로 영입해 주신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현장에 가장 잘 안착시키고 녹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돌봄 교육,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또 대학 무전공 확대까지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저는 교육부와 또 교육 현장의 중간에서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충격을 제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교육 현장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영어 교육과로서 우리 귀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촘촘히 잘 설계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진심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레이나 선생님을 좀 아는데요. 보통 저렇게 영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시면은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나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독학 그리고 EBS 또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들으면서 영어를 독학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받은 것을 제가 고스란히 또 돌려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EBS 강의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이 오시는 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기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년 인재 6명이 모였는데 다들 각자의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당에다가 제 점퍼 사이즈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맞을까 고민이 있었지만 잘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최원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커리어의 대부분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고문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을 전문 영역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마도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또 가장 다양한 각급 지자체들의 소송 대리,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저는 스스로를 변호사라기보다는 지방행정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자체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동하면서 지자체 행정 정책 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소송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조세 소송에서부터 각 지자체별 중대 현안을 다루는 소송까지 다수 수행을 하면서 지방 행정 업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자라난 충청도 토박이입니다. 저희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 또 충청, 강원, 제주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 현상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또 인구 고령화, 부의 편중 현상, 또 경제적 양극화 등과 같은 중차대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미력이 남아 일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께서 이런 국민인재 영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오늘 저에게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라는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동료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자기끼리 정치와 이권 정치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생활인을 위한 정치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이런 영입 인재들을 면면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 인재분들의 인사 발언을 그동안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공동인재 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6분의 국민인재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우리 영입인재를 축하해 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언론계 기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까지 33분의 보석 같은 국민 인재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남의 당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을 보면은 돌려막기식 인재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출마한 사람을 국민 인재라고 다시 재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돌려막기식, 눈가림식 인재 영입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오고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오신 보석 같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이 있으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 인재 영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